강남, 서초, 송파, 용산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된 관련 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국토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김상일 네. 대변인 일단은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국토부 장관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한 달 네, 동안. 맞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돼서 다시 허가를 재규제를 하는 네. 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뭐 조기 대선도 조금 약간 야망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 네. 좀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악재고요. 이게 집값이 뛰는 문제라는 민생의 문제도 있지만요. 예. 국가 정책적으로도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계 대출이라는 걸 굉장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 이유는 가계 부채라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자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그다음에 금융위의 정책 그 어떤 입안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경제 주체들을 좀 만나보면은 네. 대출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 그 급증이 가계 부채로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확인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세훈 시장 발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한테는 대선 후보로서는 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좀 큰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뭐 좀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과거에 뭐 무상급 시대를 떠올린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과도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으면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요. 또 그래서 피해가 많이 있고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랄지 물론 이제 강남은 좀 틀리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계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좀 풀어서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마 그때 지정을 할 때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그런 상황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 뭐 분석했지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취지는 좋았으면 좀 시점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꿈틀꿈틀하니까 그러면 뭐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제는 뭐 사실은 풀었다 놓았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그거 걱정이 되니까 다시 토지 거래 허가를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6개월 단위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게 하고 있어서 이런 조치가 오늘 조금 전에 긴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부 이혁근 기자인데요. 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른바 토허제로 다시 묶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푼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엔 지정 대상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허제를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인근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선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아파트 거래가 가능해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토허제와 별개로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또한 지역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비조정 지역은 LTV 70%를 적용받지만 조정 지역에선 LTV가 50%로 깎여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조건 역시 비조정 지역은 2년간 보유만 하면 되지만 조정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어 갭 투자가 어렵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5월부터로 앞당겨집니다. 이번 조치는 토어제가 풀리자 지난달 말부터 서울 집값이 급속도로 뛰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전 토어제를 풀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서울 집값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건데 오세훈 시장의 브리핑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는데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원장님 일단은 오늘 나온 네. 오세훈 시장의 한 내용, 강남 3구와 용산 전체 아파트로 토지 거래 허가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재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 2월 12일 토지를 이제 풀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집값이 많이 강남을 비롯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네, 올랐습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원 통계는 뭐 3.7%인데 네. 또 직방이라는 통계를 보면 강남 것만 놓고 보면 5%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죠. 예. 작년 1년 동안 오른 가격이 올랐다 하는 점에서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하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우선 대책의 내용 한 서너 가지인데 예. 우선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강남 상구죠. 예. 여기다가 용산까지 해서 이걸 재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이제 효과는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예.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은 지금 해제가 안 됐거든요. 올해 6월 말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네. 이것도 해제하지 않기로 예정은 되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묶어놓겠다. 예, 우리가 이제 장삼 대청이라고 그래서 이곳만 풀었었잖아요. 예. 잠실하고 대치, 청담, 삼성인데 이제 이곳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금융이 뭐냐면 결국은 토지가 되면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 해서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제 사실은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나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지죠. 실제로 여기다가 살아야 한다 2년을. 그렇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예. 살 수 없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토지의 핵심 내용인 네.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 이 조달 계획서에는 당신이 실거주할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이런 장치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나 외지인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런 토지가 풀림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해서 이제 뒤늦게라도 지금 다시 또 재지정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죠. 이런 현상을 그러나 지금이라도 재지정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하면서 규제에 나선 건데 가장 뭐 이거를 좀 뼈아프게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 집값 거래를 했던 분들이란 말일 겁니다. 어쨌든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갭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미 매입한 사람은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우려되죠. 예. 또 하나가 이번 대책에 있어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풍선 효과를 꼽을 수가 있어요. 풍선 효과란 어느 쪽을 규제를 하면 네. 다른 쪽으로 이 주택 수요가 이동한다는 혹시나 뭐 법칙이잖아요. 마용성이나 노도강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네, 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게 이번에 그래서 좀 확대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강남 상구와 이미 용산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죠. 다시 재지정한다고 해서 살 사람은 다 샀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이미 5% 이상 급등했고 그런 효과가 있고 아까 또 풍선 효과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강남과 마용, 성광동 이런 얘기 앵커님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용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용은 마포, 용산, 광진구라든지 홍동구입니다. 동작구 그리고 요즘은 용산에 이제 곁에 있는 동대문구, 그다음 마포 옆에 있는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도 지금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제가 좀 조사를 방송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예. 그리고 이미 가격이 상당히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올랐고 매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확산될 가능성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사실 오르는 상황이었고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가제를 했던 이유, 그래서 또 뭐 실패한 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하셨는데 이런 조치를 그러면 왜 했을까라는 좀 의문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개인 재산, 네. 재산권을 침해한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를 실시를 해도 아까 이제 뭐 대치동이나 잠실, 삼성, 청담을 꼽았잖아요.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결국 집값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토지의 지정 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문가들 일부가 지적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작년을 되돌아보면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집값이 5% 이상 서울은 올랐어요. 네. 이때도 강남 신축 위주로 올랐거든요.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4개월 안정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를 하면서 집값도 안정되었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해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성급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을 전후해서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봄, 가을 이사철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이사철을 앞두고 2월 12일 날 풀었거든요. 우리 설이 언제였어요? 1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미 주택 거래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2월에. 예. 그런데 이걸 면밀하게 단기 변동을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실수는 우리가 강남은 지금 작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압구정과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원베일리 언론을 통해서 매경 많이 나왔거든요. 고가의 아파트죠. 계속 그 최고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었어요. 예. 이 얘기는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인기 단지는 이미 오르고 있는데 왜 이게 전체 시장이 좀 거래가 준다고 해서 풀었을까? 좀 성급했다. 그나마 이제 이번에 재상목 대행이 이제 다시 개입을 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이라고 다시 한 거는 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어제는 취지는 좋으나 어떤 시점이 좀 맞지 않았다. 아까 네, 저 정치 성급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대선 전국도 있고 그래서 네. 한 5월, 6월 우리가 이사철이 3, 4, 5월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이런 걸 놓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6월 이후에 했다면 예. 이런 난리는 나지 않았을 거다. 어쨌든 생각이 뭐 듭니다. 갭 투자를 좀 노렸던 분들도 있을 텐데 갭 투자는 일단 이번 일로에서 다시 불가능하게 이제 된 들어오기가 거예요. 어렵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갭 투자의 개념은 전세를 끼고 대출 받아서 집을 네. 사는 게 일종의 이제 투기 소유라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값 오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갭 투자. 어차피 강남은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고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늘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이것도 뼈아픈 실책이에요. 이렇게 좀 늘었고 또 외지인 투자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의 부자들이 강남을 집중 매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율이 16.6에서 19%, 강남은 꽤 많군요.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도 안 보고 계약했다. 아. 이런 뉴스가 많아요. 지방은 또 떨어지고 서울 집값만 올라가는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투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고 거래량도 그러니까 2월 주택 거래량이 1월보다 3천 건에서 5천 건, 72%나 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폭증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오세훈 시장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 지표라든지 데이터 분석에서 좀 소홀히 했나 우리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모니터링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풀도 좀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어떻습니까? 집값이 그러면 떨어지는 효과가 이번 조치로 해서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뭐 나아가 부동산 침체를 이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돼 있습니다. 일본만 좀 오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만 동조화가 아니라 주택 시장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네. 물량 부족이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기준금리가 3%에서 2.75로 낮아졌잖아요. 이런 요인은 상승할 요인이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다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대내워직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2.1에서 이미 1.5로 낮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단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 토지 해제가 이게 결정적인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는 좀 말할 수가 있고 이게 나오게 되면 좀 강남을 비롯해서 용산 이런 지역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날 겁니다. 다만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 확산 가능성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여전히 거래가 안 되고 온도차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도 그런 대책을 좀 내놓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매입 임대주택을 11만 호 한다든지 수도권의 택지 개발을 추가로 매입해 준다든지. 근데 이거는 효과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기 신도시다라든지 정부가 좀 단기적으로 재건축 촉진법이라든지 이건 야당도 좀 협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공급 확대 정책이 여야 없이 민생과 물가와 집값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내 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용도 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대출 보장 비율 축소도 5월로 앞당겼다 하는 부분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네. 이건 안정이 굉장히 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니까. 될 수는 있는데 그게 100%에서 이제 90%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때 물론 이제 줄어든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허그의 자문위원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재지정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다. 이미 오른 집값은 어떡할 거냐. 네. 하방 경제성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정 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을 때 풍선 효과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과열이 되면 확대 지정하겠다는 여지는 남겼어요. 뭐 토지 여기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 오늘 대책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재빨리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세입자 그러니까 무주택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 가는 곳들은 이건 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책 자금은. 이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90%로 조인 것은 전세 대출에 상당히 전세 대출을 무방비로 이렇게 늘림으로 해서 집값 오르는 이유가 됐거든요. 네. 그런 건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실수요자인 거는 실수요자에게는 보호장치가 또 오히려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봄 이사철이기도 하고 지금 집을 살려고 하셨던 분들, 실수요자 말씀이신데 어떤 분들은 언제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난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죠.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예. 우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수요자라도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했으면. 예. 왜냐하면 이미 급등한 후에 계속 추가 상승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숨고르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내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또 실물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예측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은 전세보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왜냐하면 금리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전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은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상기 신도시라든지 분양 물량이 네. 올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전략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전문가로서 의견 들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 토지 허가제 해제가 나중에 다시 또 풀 수 있을지 아마 이 부분도 아무도 좀 기대하는 분이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다? 언제쯤 다시 규제를 다시 풀 수 그래서 있을까? 지금 9월까지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예. 6개월 예. 한시적으로 지정했는데 그때 봐서 다시 시장이 불안.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의 목표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시장 안정, 그다음에 이제 실소유자 보호인데 그때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이제는 다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번 규제 허가제를 좀 풀었던 부분 다시 재규제했던 부분도 살펴봤고요.